2019년 9월 20일 금요일 밤 10시 독일 생활 8년 만에 옥토버페스트를 방문하기 위해 뮌헨으로 출발했다. 뮌헨은 내가 사는 뉘른베르크에서 차로 2시간 정도의 거리, 카풀로 한 사람당 7유로에 갈 수 있었다. 오랜만에 방문한 뮌헨의 중앙역, 마주하자마자 사진을 한 장 남겼다. 원숭이 같은 소리를 내는 친구가 있었지만 그닥 당황하지 않았다. 뮌헨 시내 하루 교통권을 5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룹 카드로 끊었다. 1인권 2장이랑 가격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가격은 10유로 80센트. 오늘의 목적지는 중앙역에서 트람 19번을 타고 서쪽으로 이동한다. 이틀을 친구네 집에서 보내기로 했다. 자정이 지나고 교통권을 개시하면 자고 일어나서도 계속 쓸 수 있다. 그래서 12시가 지난 뒤 오는 첫 트람을 타고 이동한다. 트람을 타고 할아버지가 교통권을 개시하는 모습을 찍고 싶었지만 옥토버페스트 방문객으로 보이는 외국인 청년들이 카메라를 보며 부의를 한다.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남기며 순식간에 친구네 집에 도착했다. 아이, 안녕하세요. 아 고맙다. 또 긴 시간 살쪄서. 오늘은 옥토버페스트 개막식,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이동하기로 했다. 친구는 독일 할아버지 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다. 가구는 꽤 오래되었지만 집안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3층짜리 단독주택에 정원까지 갖추고 있어서 집 가격이 꽤나 나갈 것 같다. 트람 승강장으로 나오니 벌써부터 바이에른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보인다. 여자 옷은 뒤언들, 남자 옷은 리르호제라고 부른다. 옥토버페스트장 근처에 도착하니 벌써부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는 장면들을 틈틈이 사진으로 남겨준다. 바이에른 전통 복장은 여기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옥토버페스트에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구입해서 입는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사이인 것 같다. 유럽식 인사인 포옹으로 반가움을 나눈다. 포옹하는 장면을 찍고 싶었지만 한 발 늦었다. 40분 정도 일찍 도착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중 전통 복장을 입은 가족들이 예뻐 보여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횡단을 지키고 있지만 퍼레이드 시작 전까지는 허용하는 듯 했다. 경찰차가 등장하고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퍼레이드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되며 각 맥주의 대표단과 악단 등이 마차와 함께 등장한다. 퍼레이드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한 번쯤은 볼만한 것 같다. 퍼레이드 영상은 너무 길어 사진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한다. 퍼레이드가 끝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옥토버페스트장으로 향했다.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옥토버페스트는 다음 날로 기약하며 우리 일행은 허기를 달래기로 했다. 뮌헨 중앙역 앞에서 감자튀김과 커리 소시지를 먹는다. 케첩, 마요네즈 등 다양한 소스가 준비되어 있다. 맛있다. 허기를 달랬으니 본격적으로 점심을 먹으러 간다. 베트남 식당을 가려고 했으나 오픈이 늦어 근처의 일본식 라멘집으로 향했다. 줄이 길었다. 베트남 식당 오픈 시간쯤 되었을 때 우리는 라멘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다 먹고 나왔을 때도 줄이 줄어들지 않았다. 유명한 맛집이라고 한다. 우리는 식사를 마친 뒤 커피숍으로 향했다. 커피 머신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라 커피 가격은 저렴했다. 그래서 나는 갓소사라는 이태리 레몬 음료를 마셨다. 갓소사의 청량감을 느끼며 담배를 맛있게 피는 할머니를 사진으로 담았다. 우리는 시내로 향했다. 시내에 있는 달마이어 매장에 방문했다. 독일 커피 전문점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온갖 제품을 다 팔고 있었다. 무엇을 파는 코너인지는 모르겠지만 호기심 어린 소녀를 사진에 담고 싶었다. 우리가 먹을 케이크를 고르는 중이다. 가격은 꽤 비쌌지만 고급져 보였다. 구매하기 전에 앞에서 주문한 케이크를 담는 점원을 사진으로 남겼다. 구입한 케이크이다. 모양만큼 맛도 고급졌다. 밖으로 나오니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인력거가 보였다.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사진을 남겼다. 모녀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나간다. 패션 센스가 돋보여서 사진으로 남겼다. 퍼레이드를 보느라 아침 일찍 나와서 그런지 피곤해서 트람을 타고 일찍 들어가기로 했다. 12시쯤 중앙역으로 나왔다. 옥토버페스트를 보는 날이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라 짐가방을 들고 나왔다. 중앙역 에스컬레이터에 전통 복장을 입은 남자 둘이 맥주를 들고 대화 중이다. 사진으로 남겼다. 가방을 보관소에 맡기기 위해 중앙역으로 향했다. 빵집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명과 간판이 예뻐서 사진으로 남겼다. 보관소에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빈 보관소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다른 역으로도 이동해 보았지만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다시 집에 가방을 두고 나왔다. 3시가 다 돼서야 옥토버페스트장으로 다시 발길을 돌릴 수 있었다. 중간중간 틈틈이 사진을 찍어본다.
옥토버 페스트는 항상 테러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겹으로 펼쳐진 안전 요원이 소지품 검사를 철저히 한다. 축제 장소에 도착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있다. 옥토버 페스트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2주 동안 열리는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이다. 1810년 10월 17일을 시작으로 200년이 조금 넘었다. 축제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전통 음식을 팔고 있었다. 생선은 바다가 없는 독일 남부에서는 쉽게 먹기 힘들기 때문에 꽤나 인기가 많다. 먹어보고 싶긴 했지만 워낙 가격이 세서 다른 걸 먹기로 했다. 축제마다 있는 이런 놀이시설도 있다. 풍선을 많이 터뜨리면 걸려있는 인형을 주지만 큰 인형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어딜 가나 마찬가지이다. 옥토버 페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뮌헨의 대표 맥주 회사들이 오픈하는 맥주 텐트이다. 우선 옥토버 페스트장의 전경을 둘러보고 텐트는 나중에 방문해 주도록 한다. 카메라에 찍히고 싶어 빙글빙글 도는 어린 친구가 있었다. 자율적으로 카메라에 서는 사람들은 놓치지 않고 찍어주도록 한다. 민폐라고 생각했는지 친구가 잡아준다. 덕분에 재밌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전통 복장을 입은 어린아이들이다. 귀여우니 찍어주도록 한다. 멀리 보이는 관람차를 중심으로 인파를 찍는 도중 개성 넘치는 형이 혀를 내밀었다. 이 모습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남긴다. 옥센제멜이라고 하는 소고기가 들어있는 빵을 사 먹었다. 하나에 10,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었지만 맛있었다. 드디어 첫 텐트로 입장한다.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다. 와, 길이네. 일요일이라 텐트 입장은 힘들 줄 알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입장이 가능했다. 텐트에 입장하니 엄청난 인파와 열기로 후끈했다.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신기한 분위기였다. 사실 꽤나 시끄러워서 귀가 아플 정도였지만 축제니 어딜 가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역시 축제하면 신나는 음악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텐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18시 이후에는 전통 관악 음악 연주만 할 수 있고 85dB 이하가 유지되는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밤이 돼야만 대중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이는 남녀노소 거부감 없이 옥토버 페스트를 방문할 수 있고 전통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텐트를 나가는 도중 전통 복장을 입은 어르신들이 보여 사진으로 몇 장 담았다.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복장이 사진을 돋보이게 해주었다. 첫 번째 텐트에서 나와 호프브로이 텐트로 향했다. 호프브로이 텐트 앞에서 흥에 겨운 친구들을 찍어주었다. 사진은 보정한 뒤에 인스타그램으로 전달했다. 호프브로이는 명성에 걸맞게 텐트 규모도 엄청났다. 들어가자마자 옥토버 페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인 Ein Prosit der Gemütlichkeit가 흘러나왔다. 가사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 노래만 하나 배워가면 옥토버 페스트에서 인싸가 될 수 있다. 이 노래가 끝나면 다 같이 건배를 한다. 여기저기 기념사진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다.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있어서 촬영자의 핸드폰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스마트폰이 사진에 등장함으로써 후대의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볼 때 언제의 옥토버 페스트의 풍경인지 추측이 가능하다. 옥토버 페스트에서는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곳에서 사랑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나는 맥주를 마시진 않았지만 이곳에 가득 찬 열기와 맥주 냄새만으로도 충분히 취할 것 같았다. 맥주잔을 가까이에서 찍고 싶어서 복도에서 맥주잔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담았다. 텐트 내에서는 맥주 외에 여러 요리를 판매하고 있지만 복도에 이렇게 간단한 빵도 판매하고 있다. 곰인형을 든 친구가 있어서 사진을 남겼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서도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마침 옆의 친구가 촬영에 호응해 주었다. 역시 축제라 그런지 사람들이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사진을 남기기 편하다. 걸음을 옮겨 또 다른 텐트로 들어왔다. 어느 텐트를 가더라도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다. 흥 많은 누나도 몇 장 찍어주었다.
아무래도 아시아 사람들보단 유럽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흥을 겉으로 잘 표출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사진을 남기기가 좋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의자와 테이블에 올라가는 사람이 많다. 사고가 날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테이블이나 의자가 부서지는 경우가 많다고 듣기도 했다. 오며 가며 구급차 소리가 몇 번 들리긴 했는데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춤을 추는 커플이 보여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리마리오를 닮은 멋진 형이 본인을 찍어달라고 했다. 요청에 응해주었다. 덕분에 영상의 인트로를 건졌다. 사진 몇 장을 더 남기고 빠르게 밖으로 나왔다. 텐트 밖이 오히려 텐트 안보다 훨씬 조용하다. 독일 사람들은 라이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마이카. 아저씨는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는 여자 두 분이 보였다. 어떤 복장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의상이었다.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렸더니 호응을 해주었다. 땡큐. 추러스를 먹으려고 줄을 섰다. 장사가 잘 돼서 좀 오래 기다렸다. 가격은 6개의 사유로 축제치고 가격이 나쁘지 않은 듯 했다. 맛도 괜찮았다. 추러스를 다 먹고 들어온 텐트는 조금 차분했다. 차분한 분위기라 그런지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었다. 빈자리가 군데군데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다. 맥주를 한잔하고 싶긴 했지만 워낙 비싼 가격 때문에 선뜻 앉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았다.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촬영하면 사진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온다. 인물의 손도 자연스러워지고 다양한 피사체가 사진에 함께 찍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주하며 행진 중인 밴드도 몇 장 찍어준다. 음정이 엉망이지만 이동 중이며 연주를 하니 용서해주도록 한다. 축제장엔 놀이기구들도 많다. 2주간을 위해 화면에 보이는 범퍼카는 물론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과 같은 대형 놀이기구를 설치한다. 목마탄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사진을 한 장 남긴다. 덤으로 신기한 미끄럼틀도 배경으로 같이 찍어준다.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쪽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여기저기 밴드가 많이 돌아다녀서 귀가 심심할 일은 없다. 텐트 주변에는 야외 테이블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텐트를 예약하지 못한 손님들은 밖에서 먹을 수 있다. 나의 라이카 카메라 하슈에 고프로가 설치되어 있다. 카메라를 보며 사실 신기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많아져 일부 텐트에는 입장이 불가능했다. 텐트 안을 보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입장 가능한 텐트를 찾아다녔다. 시끌벅적한 텐트로 들어왔다. 유난히 자유로운 분위기다. 내 카메라를 향해 V를 하는 사람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를 보며 미소를 짓는 청년을 촬영했다. 카메라에 찍힌 청년이 세어부스라는 독일 남쪽 인사를 나에게 건넨다. 갑자기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커플을 만난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찍기 위해 조금 기다렸다 사진을 찍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커플을 보며 지나간다. 사실 옥토버 페스트장에서 첫눈에 눈이 맞아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눈앞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될지는 몰랐다. 정말 모르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옆에서 살짝 대화 내용을 들었다. 키스를 하는 도중 이름도 물어보고 키스가 끝난 뒤에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솔로분들은 옥토버 페스트에서 멋진 인연을 만나길 바란다. 확인을 한 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텐트를 빠져나왔다. 너무 많이 걸은 탓인지 다리가 아파 쉬고 싶어 잔디밭으로 가서 앉아있기로 했다. 축제 장소 주위의 잔디밭엔 술에 취한 남녀들이 널브러져 있다. 축제 중엔 봉사하는 사람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안전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건강을 확인한다. 우리도 여기서 앉아 쉬기로 했다. 토한 흔적들도 좀 있어서 조심히 앉아야 한다. 이곳은 한국인에게 유명한 파울라너 맥주의 작은 텐트이다. 큰 파울라너 텐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작은 텐트에 들어올 수 있었다.
작은 텐트이지만 파울라노의 명성에 맞게 역시나 사람이 붐비고 뜨거웠다. 마요르카에서 온 것 같은 친구들이다. 마요르카를 계속 외쳐서 나도 마요르카를 외치며 사진을 남겨주었다. 흥에 겨워 춤을 추는 아저씨들도 한 장 찍고 빠르게 텐트를 나가주도록 한다. 여기저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출구 쪽 텐트를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예약이 가득 차 들어갈 수가 없었다. Darf man rein ohne Reservierung? Wir sind vollgebucht. Ah, okay, alles klar.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출구 쪽에서 사진 하나를 찍는다. 다시 보자는 출구 쪽 문구가 아쉬운 마음을 더한다. 중앙역으로 가서 일행들을 만나 어제 가지 못했던 베트남 식당을 갔다. 카풀할 차를 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약속된 장소로 이동했다. 한 사람당 7유로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뉘른베르크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다. 짧지만 즐거운 여행이었다.